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예,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1위, 최고를 향해 뛰어가는 신한은행 2020년 디지털 ICT 수시 채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ICT 수시 채용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ICT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대사항 보면 컴퓨터나 통계, 전산학 이쪽이 다 산업공학 수학계열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전공과 연계성이 없어라고 주례 판단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합격해서 다니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신한은행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ICT 전공 관련돼서 열정이 있는 친구라면, 관심도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도 충분히 그 친구들 트레이닝해서 뽑아줄 용의가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공 측면에서는 조금 열위에 있더라도 도전하고 이걸 열심히 써두시면 왜 좋냐면요, 향후에 CS 직무와 그리고 고객 관련된 마케팅, 영업 쪽, 기본적으로 영업 마케팅 기획 쪽으로 여러분들이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노력해 두고 준비해 둔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 더가 있는데요. 오늘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 너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해서 제가 1000명 돌파 직전이지만 1000명 돌파했다고 마치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신한은행 관련해서 합격 비법 관련된 영상도 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ICT를 보시는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 네 가지 영역, 색칠한 네 가지 영역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일단 뱅킹, 디지털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채널, 금융, 정보보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선 가장 큰 카테고리로 여기와 관련된 경험이 있느냐, 이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기업 가치와 관련된 건데,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고객 중심, 상호 존중, 변화 주도, 최고 지향, 주인 정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고객은 클라이언트 위주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상호 존중 이 부분은 조금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고요. 변화 주도, 이제 디지털 ICT이기 때문에 4차 산업 관련된 경험들이 있느냐, 이걸 먼저 뽑아 두십시오. 그리고 최고 지향은 여러분들의 성취 경험, 그리고 주인 정신은 이제 해당 조직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그 조직의 충성도, 로열티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근성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경험을 먼저 솎아 두시는 게 중요하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두시고요. 방금 설명한 내용을 중에서 제가 상호 존중 하나 가져오면요, 고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료와 협업을 한 내적인 요인이 있고요. 상호 존중은 외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이것을 제가 인프라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역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동료라고 하면 동아리나 여러분들 공모전 등등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할 때 여러 명과 있을 때 그 동료들과의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제가 공모전을 준비한다고 합시다. 학교 축제 공모전이에요. 그러면 이게 AI 관련된 축제 공모전이면 AI 관련된 다른 교수님 또는 다른 자문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이분들의 섭외라는 이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했으면 예산 관계자와의 또 여러분들이 협업이 필요하고요. 또 이거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여기서 우리가 공간이 필요하다면 공간을 대관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주변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좀 보여주자.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직무 분야로 한번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우선 다시 한번 가볼게요. 글로벌 뱅킹,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이 경험들을 각각 이렇게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관련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와 관련된 경험들이
고객, 상호, 변화, 최고, 주인 정신 쪽으로 여러분들이 승화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부터 해서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만치 않은 문항들인데 우리가 금융권 작성할 때 중요한 게 금융권은 인문학적인 문항들이 제법 됩니다. 특히 이 인문학 문항에 해당되는 게 1번인데요. 1번 같은 문항 했을 때 어떤 소재도 상관이 없거든요. 단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번 문항을 묻는 저희를 잘 아셔야 되는데 상대방들이 이 문항을 토대로 이 친구 ICT 우리 조직에 들어왔을 때 충분히 근성이 있고 우리와 어울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보고 싶은 거고, 단점에서는 좀 책 잡히지 않는 게 전략으로 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문항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장단점 가치관, 두 번째 지원한 동기 문제죠. 그리고 직무 분야 이유, 세 번째 꿈, 입사업 포부죠. 그래서 네 번째는 공동의 목표 달성. 이게 어떤 겁니까? 앞서서 표현했던 여기 상호 존중. 소름 돋죠? 제가 일부러 얘기한 게 맞죠? 그리고 다음에서 여러분들이 ICT 디지털 관련된 프로젝트 직무 역량 보여달라는 겁니다. 1번으로 들어가면 장단점인데 2가지 정도로 500자 정도를 끊어서 표현을 해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장점,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조심하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잘 까먹어요. 이렇게 한다면 이건 진짜 단점보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고 어떤 게 중요하면 공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 사례 토대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공감하지 못하냐면요, 그냥 선입견을 가져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감을 끌어내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편 제가 이런 예시를 많이 드러낼 수 있겠지만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라면 저는 꼭 하나 끓이는데 한 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하나를 끓였어요. 근데 이 친구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다 먹는 거야. 저는 그런 동료 좀 약간 싫더라. 이런 거는 상대방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 좀 스무스하게 가려고 하는 거고, 다른 예시를 드러내면 너무 베끼려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안 보여주는데, 이 단점 같은 경우에 이만큼 조금 상대가 공감할 수 있게끔 여러분 조직 내에서나 어떤 업무할 때 이런 꼴불견 사례나 또는 나의 징크스 이런 것들 좀 보여주면서 극복 사례가 더 중요하겠죠. 이것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준다면 이 친구는 향후에 우리가 지적하거나 안 좋은 습관이 있어도 이 친구 개선의 의지가 있는 친구구나 라고 이해 설득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장점에서가 이제 주력이 돼야 되는데 이 업무를 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건 당연하고요. 사회적 약자 인터뷰를 해서 고등학생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다 이런 걸 쓴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사소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노숙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채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함도 줄 수 있고요. 때로는 이런 친구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친구는 참 이해와 포용력이 있는 친구라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직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직무적으로 좀 가져간다면 이런 디지털과 ICT 관련해서 어떤 덕후성을 좀 지니고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저의 장점이라면 어떤 디지털 환경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했다. 특히 이런 앱 개발에 미쳐서 한 3년 동안 앱만 가지고 막 이렇게 놀 때도 앱을 가지고 놀고 놀 때도 디지털 문명화 가지고 모든 내 생활 반경이 디지털이라는 게 저의 장점입니다. 이런 환경 노출적인 측면에 드러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대한 동기 그리고 직무 분야가 무엇인지. 자, 동기하고 분야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네모는 동기를 쓸 때 기업 어디, 그리고 두 번째 직무 분야 플러스 이유라고 하는 내 개인 컨텐츠를 드러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분야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ICT 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앞에 나와 있던 직무 분야 제가 체크해 드렸죠. 여기에서 들어와서
하나 예시를 들게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나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신한은행에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로열티도 드러낼 수 있고 이 친구의 진정성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플랫폼 비즈니스를 제가 드러낸 이유는 당연히 은행권에서 요즘 가장 중시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끊고 중요한 건 뒤에 70%가 들어가야 될 관련 경험이에요. 이게 이유거든요. 그래서 현장감이 들게끔 나타내라. 즉 그 현장에서 기간은 어느 정도였고 거기에서 어떤 동료들과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이런 비즈니스를 난 잘할 자신이 있다라는 역량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땡땡동이라고 표현한 거는 뭐냐면 저는 뭐 상암동에서 이런 지점에서 이런 업무를 한 적이 있었다. 아니면 어디에서 통신 관련된 어디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어디에서 이런 디지털을 활용해서 앱 개발을 한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장감이라는 겁니다. 자, 2-2번으로 펼치고 싶은 꿈이라고 표현했어요. 입사업허브 쪽이고 내 집 마련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써야 되지 않나요? 하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우리가 이직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거는 위에 플랫폼 비즈니스 요거와 연계해서 써주는 게 가장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요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러한 플랫폼을 한번 기획해보고 싶다라는 플러스를 드러내는 게 원래는 맞아요. 맞는데 단순히 이 동일하게 써버리면 2-1과 2-2의 차별성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쪽으로 트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원 동기라면 이와 관련한 앱을 개발하고 싶다. 이 개발한 앱이 개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이유에서 이 플랫폼 관련해서 이러한 앱을 개발하고 싶은데요. 유통 물류와 관련된 앱을 개발하고 싶다. 제가 지금 예시를 든 게 뭘까요? 타 업종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루고 싶은 꿈에서는 타 업종과의 네트워크 플랫폼 연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고 싶은 말이 제휴라는 겁니다. 제휴라는 게 가장 핫한 트렌드로 보시면 되고요. 은행은 이제 제휴 산업 위주의 플랫폼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휴를 하기 위해서 유통 서비스 업종들과 어떤 포인트 제휴를 하고 포인트를 할 때는 우리 신한 포인트 무슨 포인트 이렇게 다 연계하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연계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는 거고 이 제휴를 잘할 수 있는 이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70%가 들어가야 되는 관련 경험 역량을 드러냄으로써 이쪽 분야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게 나의 꿈이다. 오케이? 자, 단순히 꿈이 아니라 지원한 분야에서 펼치고 싶은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계선으로 2번 2-1과 2-2에서 노란색으로 표기를 했죠. 저것들은 앞선에서는 여러분들이 30% 정도 드러내고 뒷선에서는 70% 가야 되겠다라는 걸 드러냅니다. 자, 당연히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내 경험의 빈도 분량이 높아야 됩니다. 앞에 신한은행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설명문이고 신한 홍보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공동의 목표 달성은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그리죠? 그래서 첫 번째 경험을 드러내고요. 이제 이들과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를 드러내는 걸 1, 2, 3번으로 제가 표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모 박스에는 어떤 경험, 개인 컨텐츠인데 앞선 직전의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턴과 실무가 지금 상반기 수시 채용에서 뿐만 아니라 채용에서 가장 1순위가 된다는 거 자명한데 이게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없을 때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1순위로 올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경험이 있더라도 인턴과 실무를 4번에도 당연히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 있다면 이제 전공, 자격증, 교내외 활동, 그리고 교육 이수 이런 식으로 순위가 꼭 제가 바로미터는 아니지만 이런 순위로 위에 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순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비단 내가 자격증 없더라도 교육을 이수했어요. 그 교육 이수한 거를 자격증 수준의 친구들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나는 역량이 있습니다 라고 풀어주는 게 그게 자소서의 묘미이자
쾌락이에요, 여러분들. 그 쾌락을 느껴본 저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난리 났죠? 자, 그리고 나서 개인 컨텐츠를 써주고 구성원들하고 어떻게 협업했는지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썼습니다.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 있어요. 그죠? 구성원들과의 갈등인데 이게 단순히 내적 갈등만 쓰면 소통이 안 됐어요. 우리가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됐어요. 이런 것만 자꾸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글이 너무 편협적이고 차별성이 없는 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게 아까 이해관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 협업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과의 꼭 소통이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그 갈등이 뭐였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쓰는 방식으로 첫 번째 개인 컨텐츠를 먼저 드러내고요. 그렇죠? 우선순위에 맞춰서 써주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what to do인데 너의 첫 번째 역할이 뭐였느냐, 맡고 있었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앱 개발할 때 A의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역할이었다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두 번째는 속해 있었던 업무예요. 그러면 아까 이 위에 거와의 구분을 하자면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난 막내였어, 어시스트였어, 아니면 여기서 난 시니어였어, 주니어였어, 아니면 내가 매니저였어 이런 역할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업무에서의 속했던 그러니까 앱에서 특히 이러한 게임 앱에 또는 플랫폼 앱에 웹 구성하는데 또는 홈페이지 구성하는데 소속되어 있었다라는 구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표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how to collabo. 자, 이 소개해진 업무를 어떻게 이해관계자들과 하면서 노력했는지 그리고 내부 팀원들과 구성원들과 어떻게 서로 간에 콜라보를 하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야근으로 힘들 땐 제가 이렇게 보완하고요. 저분이 파일링 할 때 제가 옆에서 데이터를 백업해주는 백업 요원을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상당히 상대가 볼 때는 역량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인데 이런 문제들은 정말 좋고 또 주력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뒤에 단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단. 프로젝트 및 업무의 내용, 기간, 본인의 역할, 사용 언어 및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알겠죠? 순서대로 가주면 돼요. 그래서 위에 이 개인 컨텐츠 고르는 방식 순서대로 우선순위별로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앞에 직무 분야에 맞춰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써주는데 자, 저기에 관련된 경험들이 있다면 당연히 1순위예요. 그래서 1번에는 개인 컨텐츠를 써주고요. 두 번째는 기간. 써달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기간은 역순으로 다 가장 최신인 게 당연히 선호되는 건 맞아요. 자,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그거에는 여러분들 연연할 필요 없이 기간이라는 걸 준 이유는 이거예요. 3개월 했느냐, 6개월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뎁스, 업무 숙련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기간은 길수록 좋다. 그래서 기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what to do인데 what to do는 위의 방식을 차용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C 언어와 뭐 자바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건데 이거를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자, 이 C 언어를 단순히 저 C 언어나 자바 프로그램 제가 구현해봤어요. 구동했어요. 이게 중요한 걸까요? 지금 지원하는 친구들은 특정 지금 직군이라서 대다수 그 정도는 다 해봤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것을 사용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프로젝트 또는 어떤 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다라는 그 목적성이 있는 걸 분명히 드러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 이 언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중요해요. 저런 거 구동할 때는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활용했구나. 이 언어를 저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구나 라는 걸 해야 이 두 번째 게 잘 드러나야 어떤 게 드러날 거예요. 이 친구의 숙련도가 충분히 중상급 이상이구나. 상급인데 이 정도면 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별표 치고 빨간색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랩업을 해본다면, 자, 첫 번째에서 장단점을 했었는데 여기서 공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디테일한 상황 묘사를 좀 잘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소재는 실제로 합격자 가사들 보면 소재가 상당히 다양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성 있게 가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너무 주눅들 필요 없고요. 다만 이쪽 ICT 쪽이다 보니까 IT 관련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들을 드러내는 게 좀 더 공감 있어 보일 수는 있겠죠. 자, 그 정도 힌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플랫폼 비즈니스, 세 번째 제휴, 네 번째는 요 순서대로의 구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요 방식으로 정말 구성을 잘 잡아서 꼭 좀 드러내시고 4번에서 추가로 이 언어들 무슨 언어를 활용했는지 꼭 좀 보여주시고 무슨 프로그램을 활용했는지 꼭 보여주시되 어떻게 접목했느냐, 요런 거 플랫폼 짤 때 요런 거 앱을 구축해서 페이라는 이커머스 쪽에 활용할 때 요런 거를 응용했구나, 이 응용법에 대해서 드러낸다면 상당히 여러분들 스킬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드린 팁을 활용하시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로 심지어 제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 돌파했다는 가정하에 합격자 소속 및 그들 현직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것을 보고자 하는지의 트렌드 보고서를 한 편 더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이 구성이라도 최소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낌없이 주는 민도쌤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외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